네,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것도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또 약간 지방 분권 그리고 뭐 구 이외의 한계랑 기초 이외의 한계랑 이해되는 건데, 우리는 돈이 자꾸 내려온 형식이잖아요.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국세라 그래가 지역의 돈을 지방세라 그래 지방에 일부 주고 대부분의 돈을 중앙에서 모아서 국비 또 시비 이런 식으로 내려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의 단위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번째로 시비 국비로만 이루어진 사무들이 있어요. 보통 국가 위임 사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의원이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추경전 성립이라는 게 이게 내려오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추경이라는 건 그냥 처음에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결정해도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한번 심의를 하는 거를 추경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근데 추경 때 추경전 성립이라는 어떤 예산들이 올라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받아서 집행한 돈을 말합니다. 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지 반드시 집행부는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미 성립이 됐어요. 언어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게 방금 말씀드린 연결되는 건데, 위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초의회에 가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무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방 분권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결국에는 중앙이 지방을 움직이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좀 반증하게 되겠죠.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요거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3,800억 원에서 의무 지출 비용이 사실은 거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 지출 비용이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해라 돼 있는 사업입니다. 통과만 하는? 예, 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구도 복지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무 지출 비용이 있고, 그 외에 재량 지출 비용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저희 구는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00억 다가 재량 지출 비용도 아닙니다. 재량 지출 비용 안에서도 또다시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 구는 한 300억 정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300억이 채 안 되는 수준, 왔다 갔다 정도 10% 수준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돈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위에서 내려온 돈들이 거의 뭐 2,800억 정도 수준이 위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목해서 거죠. 이게 우리 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지방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결정된 것들이 내려오는 거지. 이거 연결해서 또 하나, 아마 저희가 제일 안타깝고 좀 황당한 것 중에 하나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본 예산을 지금 이제 이거 심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구 단위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올해 3차 추경보다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올해 거가 다 정지되기 전에 우리가 내년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100% 내년 거에 반영을 못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3차 추경을 하고 본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또 아까 말씀 연결되는 건데 쓰잖아요. 그게 언제 내려오거나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3차 추경을 뒤로 미뤄야지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3차 추경을 본 예산보다 먼저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3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돈이 내려버리니까 올해는 정리가 안 되는데 내년으로 이월된다든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3차 추경을 본 예산 뒤에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또
혼란을 겪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은 국회가 먼저 통과되고 시의회가 통과되고 구의회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12월 9일까지 늦춰졌잖아요. 12월 1일 날 끝나야 되는데 국회가 늦게 끝났는데도 시의회는 벌써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경으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국회가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는 뭐 시위에서 뭐 예상해서 국회가 이렇게 되겠지 예상해서 이렇게 뭘 짤 수밖에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 분권이 돼야 되는 이유도 이 안에 있겠죠. 맞습니다. 예산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을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재량권도 높아져야 되지만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들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이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이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금 맞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타까운 점은 이 고민을 하는 구의원들이 도대체 몇 명 있을까? 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외람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미 너무 바쁘시거든요. 사실 너무 바쁘고 도움 받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 되고 나서 결산을 보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정현 의원과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되게 저희 편인 전문위원님이 계셨거든요. 그 공무원이신데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혹은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계속 소위 말하는 꼬라박으면서 몇 개월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사실은요, 이정희 의원은 대단한 게 사실 거의 그러니까 전부를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최고.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구의원은 겸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원래 음악인 출신이고 음악에 손을 지금 놓을 수 없고 놓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율이 필요한 거기다가 또 학교도 다니고 해서 좀 일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전 이게 완전 이렇게 전부를 투자해도 100%가 안 되는 70, 80%밖에 성취를 못하는 상황인데 일반 구의원들은 보통 270만 원 정도 받는 이제 구의원들은 적은 돈 절대 아니지만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 다른 부업들을 뭐 100만 원 정도 벌기 위해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넘어서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무용론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예산의 경우만 봐도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거, 예산의 주기, 그 다음에 예산서가 내려오는 날짜, 그리고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풀려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몇 가지 대안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내각제 형태가 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예산이라는 게 저렇게 만들어질 때 자치단체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의회에만 느껴오는 거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치단체장을 의원 내각제로 풀어낸다면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돼도 사실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장을 의원들이 뽑는 거죠. 되게 그렇죠.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아닙니다. 이쪽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선진국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보면 그런 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방의회 무용론의 핵심은 저는 볼 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중앙의 권력이 너무 크고 지방은 약한 것도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럼에도 집행부랑 의회가 가지는 권력의 배분은 사실은 우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되지 일하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구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리가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또 대통령이든 사실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완전 그냥 몰빵이잖아요. 소위 이게 좀 속된 말로 그 한 분이 그 모든 거를 다 결정하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심하게 말하면 의원이 100번 얘기할 것도 한 것도 안 되다가 구청장이 요거 하면 진행이 된다. 그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과장님들이 귀에 먹힌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는 올바른 구조겠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이 시스템적인 게 문제라면 그냥 부정하고 뭐 자질로만 얘기하고 의원들 인간들한테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힘은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아무 힘도 없는 같이 보이면 절대 아니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예산의 얘기로 지방 분권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예산의 문제점들 아마 들어보시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뭐 지방의회에서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하는 편이라서 공부해 본 결과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크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을 바꿔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제도적인 바꿔보자.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담하소 시즌 2인가요? 3인가요? 2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아마 이제 대담하소는요, 계속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찍어 나가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조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계획처럼 문화예술 쪽 분야도 같이 좀 볼 거고요. 특히나 계획했던 공연도 꼭 좀 넣고 공연도 조금씩 넣고 또 야외 촬영도 조금씩 하고요. 게스트도 한번 불러볼 생각입니다. 게스트들. 지금처럼 이렇게 정식 형태의 대담과 더불어서 네. 뭐 각자 촬영도 하고 밥 먹으면서 촬영도 하고 누구를 만나는 촬영도 하고 좀 다채롭게 여러분들을 만나볼 겁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너무 바쁜 과정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 좀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나올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함께 고생해주신 대구 남구의회 의원 정연우 의원과 이정현 그리고 뚜 감독님 그리고 오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 끝나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성남 나오시죠?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김영입니다. 예, 김기명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담하소였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2.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